안녕하세요. 유수지입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재테크의 기본적인 돈 관리인데요. 원래 준비는 되게 거창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돈 관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항상 매달 25일 날 월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 갔는지 항상 알 수가 없어요. 항상 잔액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30대인데 30대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목돈도 만들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노후자금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먼 것 같기만 하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먼저 자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. 돈이 항상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.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. 가계부를 쓰질 않으면 내 돈이 어디 갔는지 절대 찾을 수 없고 그러면 모을 수도 없어요. 근데 가계부가 되게 거창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것보다 주로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나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관리하는 것, 이 정도만 해도 내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고정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보험이나 적금, 예금 등을 통틀어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보험 같은 경우 내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어떤 상품인지 몰라서 비슷한 상품을 또 들거나 혹은 누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또 들어서 비용이 내 월급보다 10%가 넘게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들어가다가 돈이 필요하면 깨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에 내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내 자산에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대출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하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. 그래서 고정 비율이나 이 지출을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. 내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다면 돈을 나눠서 쓰는 것이 그 다음인데요. 이 지금 비율이 30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. 50%는 저축이고 30%는 생활비고 그리고 10%는 자기 개발비고 10%는 이제 가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죠.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는 죽어도 해야겠다 뭐 하는 다른 취미 생활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타 비율을 포함해서 50%는 쓰고 반은 저축해라 이런 내용인데요. 이게 이제 40대, 50대 가다 보면 당연히 저축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30대에는 꼭 50%까지는 저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쓸 건지 보면 일단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.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내 돈이 모아지는 대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쓸데없이 나가게 됩니다.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차도 사고 싶고 뭣도 사고 싶은 게 많아져요.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고 해약을 하게 되는데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해야 될 그 고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꼭 목표를 세워서 자금을 운용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잔액 확인만 해도 내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통장을 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급여 통장 하나로 모든 거래를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 통장에서 나가는 돈, 들어오는 돈 이런 것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생활비 통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율을 30% 보내놓고 이 안에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목표별 통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마련하겠다 싶으면 자동차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원하는 금액만큼을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달성이 됐을 때 차를 산다든지 또 집을 산다든지 그런 목표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나 다른 급여 통장에서 나가는 것들은 지출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험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는데요.
아까 말씀드린 대로 10%를 넘지 않도록 소득의 5%에서 8%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보험은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축과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비율의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유동성을 계획하라는 말은 우리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혹은 뭐 아프게 되거나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정말 막막해지는데요. 그럼 6개월치의 연휴자금을 해서 마련을 해둬야지 내가 뭐 이직을 하겠다 혹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후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우리는 자녀를 보고 살 수 없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.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지금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노후는 노후에 준비한다 생각하면 너무 늦고 그때는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겁니다. 그래서 30대, 40대부터는 꼭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. 30대부터 시작하면 더 힘들게 노후를 준비하겠죠. 미리 30대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냐. 가장 중요한 거,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인데요. 인생 설계입니다. 이 인생 설계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꼭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우지 않고 그냥 돈만 모으게 되면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결혼할 때 돈도 하나도 없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대출금만 생각나고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인생 설계를 할 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와 합의를 보는 건데요. 배우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네 인생만 있고 내 인생은 어디 가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식상하거든요. 그래서 꼭 서로의 꿈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꿈을 한 가지씩은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플랜을 세울 때 그 목표를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결혼이나 출산 시기도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. 내 집을 마련할 건지 아니면 전세를 살게 될 건지도 미리 배우자와 상의를 하셔야지 그때가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련해둔 저금이나 뭐 예금으로 혹은 뭐 대출 비율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, 중기, 장기 플랜을 세워는데요.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뭐 결혼이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한 1, 2년 사이로 보통은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단기 계획을 세워서 결혼에 대한 자금을 모아놓고 혹은 결혼할 때 들어가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뭐 출산이나 내진 과정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른 소금들이나 원하는 그런 것들 찾아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준비 같은 게 될 텐데 변액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플랜을 짜서 단기, 중기, 장기로 나눠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중기, 단기에 몰아갈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저처럼 변액연금을 중간에 해약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. 저는 출산이나 내 집 마련이 제 인생에 없었기 때문에 노후에 거의 올인을 한 편이었는데요. 중간에 설계하지 않은 다른 그런 일이 생겨서 노후연금 들었던 거를 거의 반을 해약을 했는데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.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플랜을 세울 때는 꼭 목표를 세운 후에 어떻게 언제 쓸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장자산 및 노후를 대비하라는 건데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거고 보장자산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스텝 1, 2, 3을 다 보면은 인생 설계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길게 내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단기, 중기, 뭐 플랜이나 노후까지도 모두 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대강 살펴봤는데 그냥 딱 봐도 갑갑합니다.
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사업 같다가 사실은 택도 없을 것 같고, 노후 대책으로 7억은 아주 옛날 얘기라고 하네요. 지금은 16억 정도는 있어야지 노후에 살만하다고 하는데,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모아야지 생각만 하다 보면 절대로 이룰 수 없겠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, 중기, 장기 플랜을 세워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. 단기로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. 사실 이런 상품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가 목표만 세우면 상품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, 그리고 그런 상품들은 워낙 재무설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만 받아도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CMA인데요. CMA 같은 경우 요새는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.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일반 예금하고는 틀리게 예를 들어서 1,000원이 이자라면 그 1,000원을 하루마다 쪼개서 들어오게 되는 게 CMA입니다. 그래서 단기로 자금을 유통하게 될 때 1년 이내에 뭐 적금을 들 수 없는 그런 자금들 혹은 6개월 이내 여유 자금들은 이런 CMA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중기 상품들인데요. 다른 것들도 다 아시겠지만 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로 3년 이하로 생각하면서 드시면 안 되는 상품들이에요. 그래서 또 중기부터 더 중요해지는 게 계획이거든요. 펀드 같은 경우는 꼭 3년에서 5년 이상을 보셔야 되고 정식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장기 상품들인데요. 장기 주택 마련 저축 같은 경우는 모두 하나씩 드실 거예요. 저것은 특히나 더 좋은 게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씩 없으시다면 꼭 하나씩 가지셔야 되는 상품들이고, 그리고 뭐 저축성 보험은 지금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장성 보험이랑 틀리게 20년 이상은 모시고 드셔야 되는 상품이에요. 보통은 10년 이상 돼야지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고, 그래야지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. 이런 장기 상품들은 특히나 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.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. 마지막으로 아까 자금 관리를 위해서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좋은 가계부라는 어플인데요. 무료 어플도 있고 유료 어플도 있는데, 무료 어플은 한 달에 30회까지밖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, 무료로 어플을 받으시면 $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좋은 게 이런 지갑이나 뭐 이런 내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. 지금 여기는 나오질 않았는데, 예를 들어서 내가 1,000만 원의 목표인 자동차 통장이 있다고 치면 자동차 통장의 50%가 차면 50%,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, 그리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렇게 지갑에서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라도 이런 가계부로 한 달만 써보더라도 내가 술 먹기에 지출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고요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넌 뭔가를 모아내는 난 피곤해. 어때?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상황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. 모르겠는 네 상황. 제가 지금 신앙이랑 별거 중이라서 들어가다 뭐 저축 상품이 내는 거 사실 되게 많이 해약을 해서 돈이 많이 없어요.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재산은 전세금 8천만 원이고요. 그리고 예금에 1,500만 원 정도 들어있고, 그리고 노후자금으로 상품들이 3가지 정도 들어갔고요. 그리고 중기상품으로 7년 정도 들어가는 게 한 2가지 정도, 그리고 단기로 아까 그 CMA 같은 그런 단기 상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있는데, 이게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? 마치겠습니다.